안녕하세요. 제주 이주 컨설팅 전문 가운부동산 가운건설 대표 최재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매입 후에 지적 측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적 측량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른 측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내 부동산의 경계점을 복원할 시에는 경계 복원 측량을 하고, 내 건물의 위치를 특정할 때에는 지적 현황 측량으로, 토지 분할 시에는 분할 측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계면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입 후에 바로 내 토지의 경계면을 확보하셔서 차후에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마음고생을 제발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전원주택지 구입 시에 꼭 확인하세요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지분들이 제주도에 토지를 매입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이 세컨하우스나 전원주택지를 사전에 마련하려는 목적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토지 구입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으니 본 방송을 꼭 참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선호 시설을 확인하라 입니다. 비선호 시설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력발전소, 고압송전탑, 양식장, 축산시설, 가축 분뇨 처리장, 매립시설, 비닐하우스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의 의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1km 반경 안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표기를 해야만 합니다. 비선호 시설은 앞으로 내가 집을 짓고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위치 자체만으로도 부동산의 가치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가장 난처했던 부분이 아는 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속아 악취가 진동하는 축산 대단지 옆의 토지나 주택을 분양받고 이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취소도 못하고 다시 재거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경우인데요. 이해는 가지만 건축을 하기에 부적합한 땅을 다른 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 재차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제주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비선호 시설은 대형 돈사단지라고 할 수가 있으니 남의 말만 믿고 직접 주변을 확인하지 않으신다면 악취로 인하여 내가 거주하기에도 차후에 매매를 하기에도 힘든 곤란한 상황이 닥칠 수가 있음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반시설을 확인하라입니다. 집을 짓는 기반시설이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전기시설,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도로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일부 산록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전기시설은 들어와 있지만요. 토지를 매입하시러 임장을 가셨는데 주변에 전봇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전기도 내가 직접 끌어와야 하므로 건축 시 많은 비용이 가산되게 되는 겁니다. 수도시설은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가끔씩 어떤 분은 지하수로 연결을 해서 건축을 하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축을 하거나 기존의 창고를 주택으로 양성화시킬 때에도 반드시 상수도가 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수도관이나 하수관이 내 부동산의 앞을 지나가지 않는다면 인입할 수 있는 거리가 몇 메다나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토지를 200평에 1억에 사서 매입하셨다 하더라도 상수도를 인입하는데 5천만 원이 들고 수도관이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상수도 인입 비용만 1억 원이 드는 경우도 많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후에 생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하수도 시설도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일반 음식점인 근린생활 2종을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내 토지나 집 앞을 지나가는지에 대하여 직접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간혹 우수관과 오수관을 잘못 확인하셔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우수관과 오수관의 맨홀에 우와 오자만 다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인 도로시설은 반드시 지적도상의 도로폭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토지나 주택을 매입하시기 전에 현장을 확인하셔서 현황상 도로가 넓다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반드시 토지이용계획서상, 즉 지적도상 도로가 일정 폭 이상 내 토지에 접하고 있어야만 건축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도로에 접해야 하는 도로의 최소폭은 3m이기 때문에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집이 큰 도로의 연결까지 지적도상에서 3m 폭 미만으로 좁아지는 구간이 있다면 일정 크기의 작은 집이나 창고만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답이나 매립된 토지를 조심하라 합니다. 내가 매입하려는 전원주택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다면 정말 꼼꼼히 주변을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제주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모두 숨골로 물이 스며들어가서 물을 가두는 형식의 논농사는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할 수가 없는데요. 지목이 답인 이유는 대부분이 물이 고이는 자리인 예전 미나리 밭일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위성 지도상에서 확대하여 찾아 올라가다 보면 위쪽에 대형 저류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뚝방이 있는 저수지였으나 저류지 개척 사업을 통하면서 소규모 저수지가 대형 저류지가 되면서 물이 통제되다 보니 아래에 항상 물이 고였었던 가치 없었던 물이 흥건한 미나리밭이 마치 주택지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나중에 건축 설계를 들어가려면 아래의 안반 시설을 찾아 코어로 기둥을 세워야 하므로 건축비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맥이 흐리는 중심의 토지 위에 어떻게 주택을 짓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은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육지 사람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조금 싸게 매물을 내어놓아서 급매물이라며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나마 지목이 답으로나 되어 있으면 의심이라도 하면서 꼼꼼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요. 지목이 전이나 임야이면서 살짝 도로면에 맞추어 매립이 되어 있는 토지는 경험이 없는 매수자로서는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리 제가 토지 컨설팅 업무를 잘한다 해도 반드시 해당 토지가 있는 현장을 직접 여러 번 방문을 하여 주변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지 않으면 저로서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지주의 말은 절대로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인 허가를 받아놨던 토지인이 도로폭은 문제가 안 된다. 내 토지의 경계면을 확보하려고 땅을 성토한 것이지 물이 흐르는 자리는 아니다. 내가 집을 지으려고 샀는데 사정이 생겨서 시세보다 싸게 내놓는다. 등등의 말들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싸고 좋은 땅은 없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반드시 의심하고 꼼꼼히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좋은 토지를 남보다 먼저 잡았다는 착각은 얼마 가지 않아서 토지가 쌌던 이유를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건축 제한사항을 확인하라입니다. 여러 번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 제한사항은 많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경관이 너무 좋아서, 미관이 나빠지기 때문에, 주변에 학교가 있어서, 문화재가 있어서 등등입니다. 국가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공법으로 개인의 토지에 대한 건축 제한 사항을 토지이용계획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원주택지를 매입하시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건축 제한 사항도 확인하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도 많으십니다. 또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매입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하지만 제가 건축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제주도에서의 건축 인허가는 서류를 넣고 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확정이 되는 것이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건축 인허가에 대한 책임이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건축이 향후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토지를 매입하셨다가는 맹지를 살 수도 있음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온부동산 대표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인허가에 대한 90% 정도의 확답은 드릴 수가 있지만 여러 부서에서의 협의가 되어 이루어지는 건축 인허가 허가 관련한 사항은 내 토지에 까다로운 건축 제한 사항이 있다면 그 결과를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 개발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사전에 100%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시고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신다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음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기본 풍수를 확인해라 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내가 집을 짓고 삶을 영위하려는 전원주택지라면 기본적인 풍수 정도는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방송 제55편에 제주도 전원주택 물통자리를 피해야 한다라는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물이 솟아오르는 물통자리에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 쪽에 정원을 만들어 아늑한 전원 생활을 영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모르고 매입하신 토지가 있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기본 풍수를 확인한 이후에 건축물이나 조경 등으로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듯이 토지 매입 이전에 집을 짓는데 적합하지 않은 자리는 아닌지 정도의 기본 풍수는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전원주택지 구입 시에 꼭 확인하세요 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첫째, 비선호 시설을 확인하라. 둘째, 기반 시설을 확인하라. 셋째, 다빈 지목이나 매립된 토지는 조심하라. 넷째, 건축 제한 사항을 확인하라. 다섯째, 기본 풍수를 확인해라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 꿈만 같은 제주도에서의 노후 생활을 보내시고 싶으시거나 전원 생활을 희망하시어 전원주택지 사전 매입을 희망하신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최소 5가지의 기본 조건을 꼭 확인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주도 기후 동서남북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항상 힐링의 섬, 행복의 섬 제주로의 이주, 정착을 준비하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실용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본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